백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의 의한 전산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4회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업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을 모든 IT 관리자 분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이 되는 알차고 야무진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제아의 종소리 들으면서 이 소주 한잔 했던 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슬슬 유지보수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걸 보니까 이제 1월도 월말로 접어드는구나. 1월도 훅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장 과장님? 그럼요. 벌써 1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2018년 시작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월 말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이게 나이가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빨리 가요. 매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씩 공감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기분이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 하면서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어려요. 아직 괜찮아요. 뭐 그런 거죠. 아직 어린 걸로. 그럼요. 그래서 뭐 저희랑 또 비슷한 이제 마음 가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쉐어드 IT 회원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또 이렇게 서글픈 그런 마음 따위는 고이 접어서 날려버리시고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쌤팍의 전산쟁이가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저희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또 새해 한번 시작해 보시고 2018년도 새해에는 에러 없고 진상 유저가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우리 또 서초동 마성의 꿀보이스 우리 장 과장님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달라지셨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쯤 중국에서 엄청난 미세먼지가 날라왔었잖아요. 어마무지했죠. 네, 제가 조금 기관지가 안 좋은 편인데, 그때, 그 미세먼지를 뚫고 외근 몇 번 다니다가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물러가니까 이게 또 사상 최강의 한파가 또 몰려왔죠. 너무 추워. 그래서, 너무 추워요, 진짜. 그래서 이 감기가 나을 틈이 없네요. 틈이 없어. 진짜요? 아마 며칠 동안 좀 더 고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목소리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고 중간에 훌쩍훌쩍거려도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세요. 뭐 어떡해요. 뭐 저도 약 먹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참. 또 이런 게 또 팟캐스트의 또 매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네, 그러니까요. 감기 걸렸다고 녹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와병 중에도 푸온을 불사르면서 녹음을 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와병 좀 너무 가긴 했어. 뭐 아무튼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녹음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회차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새해도 되고 했고 또 새해다 보면은 이제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회원분들한테 쉐어드 IT 회원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대세는 흐름을 따라가는 걸로. 지금 신년이잖아요. 신년에 그렇죠. 뭐 하겠어요? 사업 계획 해야지. 사업 그렇지. 계획. 사업 계획 세워야죠. 올해 뭐 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의견들이 가장 많더라고. 우리 미팅할 때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라는 게 매년 한 2, 3년 주기로 약간 돌려막기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잖아요. 한 3년 전쯤에 했던 거 슥 갔다가 가지고 한 세 번째쯤에 끼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보고 받으시는 분들 몰라 그거. 몰라. 순서만 바꾸면 잘 몰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IT에서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뻔해요 다. 맞아. 그래도 이제 성의는 보여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게 이제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내 보안 관리. 보안 중요하죠. 보안 중요한데 보안이 이제 워낙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네, 맞아. 광범위해. 뭘 잡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필수적인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필수적이라고 하면
현업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요청 사항도 많고 이제 네.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음, 그 부분을 이제 어루만지고 가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네네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메일을 좀 그렇죠.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이메일 중요하죠. 제일 필수적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가장 이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 그렇죠. 회사 생활하면서 이메일 빼놓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메일로 시작해서 이메일로 끝나니까요, 일은. 그렇죠. 가장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부분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네. 이메일로 이제 조금 소재를 좀 정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회차 2부에 가면 저희가 또 야심차게 코너 속의 코너 한번 갔죠. 아, 요원부터 새로운 코너. 그쵸. 아, 우리 신 팀장님이, 이제, 샘팍의 전산쟁이 이야기의 이제 전문성도 좀 향상시키고, 우리도 이제 좀 보안 기술의 좀 트렌드도 좀 딥하게 좀 알아보고자, 음, 직접, 필드에 있는 이제 보안 솔루션 이제 담당자분을 모시고, 인터뷰 내용을 직접 따왔거든요. 오, 기대됩니다. 아, 요 부분 또 저희가 또 나름대로 또 야심차게 준비를 처음 해봤으니까, 또 이게 청취자분들이랑 쉐어드 IT 회원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주행 부탁드리고 제가 요 멘트 안 했는데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다운로드는 이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의리. 그렇죠. 의리 중요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장과장님? 그쵸? 물론이죠. 이거 팟빵에 유튜브 이거는 물론이고 주변에 같은 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널리 널리 전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뭐, 야, 너 어제 그 업데이트 됐다는데 들어봤어?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는 거, 요런 거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을 뭐 좋아요 누르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댓글 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바라지 않겠어. 댓글 뭐 좋아요 뭐 구독하기 정도 한번 누르는 건 내가 볼 때는 클릭 한 번에 한 0.2 칼로리 정도 소모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정도야 뭐. 우리 칼로리 좀 써야 되니까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 이제 사내 보안 관리 그 중에서도 이메일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군인한테는 총알. 음. 학생한테는 요즘은 스마트폰이겠네. 학생한테는 스마트폰. 옛날에 공책이었겠지만 야, 뭐. 반전인데요. 용어, 펜이 나올 줄 알았네. 10대한테는 스마트폰이지.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핸들. 네. 그럼 직장인한테는 이메일. 음. 이라고 저는 이제 약간 어거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이메일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진짜 중요하죠.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 하루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메일이 진짜. 네. 이 사용 빈도수도 많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전산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면 현업 부서에 가장 큰 타격이 가는 게 이메일이거든요. 그렇지. 맞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메일 한 하루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하루가 뭐야. 1시간만 안 돼도 난리 나는데요.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 이메일이 하루까지는 아니고 한 4시간 정도 안 됐나 보다 거의. 네네네. 점심 좀 넘을 때까지 안 됐으니까 와 4시간 정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서버가 저쪽 홍콩 쪽에 있는 게 문제여가지고 안 됐던 거라서 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글쎄요. 잘 상상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갔어요 그냥. 진짜로 사무실 나가서 근처 그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컵라면 2개 먹고 그리고 그냥 있었어요. 아니 내가 할 줄 방법이 없는 거야 진짜로. 제 전화가 정말 빗발치는 거예요. 네. 그럼 전화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하다가 처음에는 몇 번 받다가 이게 끝이 없길래 전화선을 네. 뽑아버렸어. 그랬더니 휴대폰으로 오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버렸어 그냥. 아니 내가 그 앵무새처럼 하는 말만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회원분들도 저같이 도망 다니거나 어디 짱 박히는 일을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뭐 말이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메일이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보면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
이제 물론 큰 뭐 전산팀의 인원이 빵빵하고 각각 맡은 분야가 딱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큰 전산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아니죠. 다 해야지. 그러니까 뭐 유저 수가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작게는 뭐 50명, 뭐 크게는 뭐 몇백 명, 뭐 1000명 음. 넘어가는 그런 청취자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5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이. 전 더 적으실 것 같은데. 그래. 더 적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통 SMB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좀 자그만한 데를. 네네. 이런 데서는 전산쟁이, 그러니까 관리자가 너무 바빠.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이 좀 나야, 뭐, 보안에 대해서 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지. 뭐, 현업에 대한 니즈도 파악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뭐, 와가지고 전화 받고 일하다 보면 시간이 하나도 안 나니까, 이건 애초에 기획이나 계획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 할 수도 없고, 또 이 보안 분야 자체가 쉬운 분야는 아니잖아요, 문턱이. 아유, 어렵죠. 진짜 전문 분야죠, 이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공부가 좀 필요해, 사실 좀. 그래서 전산 짬밥 좀 드셨다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개념 이해하고 또 트렌드 좀 따라가려면 스스로의 학습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장 과장님은 그 엔드 유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네. 보안 하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게 제 생각에는 우선 그 보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그 무거운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좀 있죠. 뭔가 좀 그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강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막 사내 보안 관리자나 뭐 보안 담당자는 좀 그냥 선입견인 것 같아요. 되게 딱딱하고 깐깐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무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약간 좀 좋은 점으로 이제 생각해서 말해보면 그게 뭐 매우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안 담당자로서는 되게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보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위압감이 좀 상당한 게 사실이라서 뭐 그런 느낌은 좀 들었고요. 근데 하지만 또 뭐 그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좀 되게 뭔가 멋진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안이라는 게 뭔가를 지켜낸다라는 말이니까 업무도 그렇고 뭔가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명감은 너무 간 것 같아요. 사명감은 너무 갔고. 그 정도는 없으신가? 사명감까지는 아닌데, 그 좀 네. 꼼꼼하고 조금 딱딱한 이미지는 좀 맞는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안 쪽이 업이인 분들은 네. 자꾸 이렇게 예외 사항들 있잖아요.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시는구나. 아니, 뭐 경우의 수라기보다는 예외 사항을 네. 만들어서, 나 네. 이거 그냥 해줘. 불편하니까 그냥 해줘.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자꾸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뚫려버리거든요. 그런 걸 용납 안 하시지 않나? 용납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 성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유두리가 없다고 막. 보안 담당자가 유들이 갖기 시작하면 이제 보안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보면 뭐 그런 이제 뭐 사내 보안 담당자가 있는 회사들은 뭐 땡큐지만 뭐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내 보안 담당자를 별도로 갖고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뭐 특정 산업군, 뭐 금융 쪽이나 뭐 은행, 뭐 공공기관, 뭐 대기업 이런 데는 뭐 되겠지만 나머지는 보안 관리자가 그냥 전산팀 담당자가 보안 관리도 대부분 하게 되죠. 네. 저희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전산 담당자, 그러니까 전산쟁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보안에 대한 개념이랑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하지. 그 중에서도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좀 강조하기로 했는데 저는 왜 이메일이 좀 중요할까 생각을 하면 요즘은 뭐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잖아요. 네. 뭐 메신저도 종류별로 많이 음. 있고, 또 요즘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 채널의 어떻게 비중으로 보면은 이메일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지만, 음. 전파 속도랑 파급력으로 따지면, 회사 음. 내에서, 우리가 네, 뭐, 네. 집에서 뭐 감염되고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당연히 신경 쓸 게 없지만, 네. 회사 내에서는 공식 채널이 어느 회사나 이메일이 첫 번째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 뚫리면 이게 어마무지하게 간다 이거죠. 음. 진짜 요런 부분은 그 뭐랄까, 왜 항상 늘 쓰던 부분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채널인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단편적으로 그런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한 받는 숫자가 한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평균으로 음. 치면 한 하루 기준으로 한 2, 30통을 받는 것 같거든요. 보통 그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일하시는 분들이. 네, 최소한 2, 30통은 받고 그러다가 이제 뭐 에러 터지면 한 100통 찍고 그러는데 네, 네. 장 과장님은 한 얼마나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한창 많이 일할 때 진짜 100통 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2, 30통. 2, 30통.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메일이라는 게 받은 메일 중에서 이게 회신이 필요한 메일이랑 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알림성이나 공지성 메일 아니면 뭐 뉴스레터 이런 걸로 나눠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그 비중이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예전에 진짜 좀 지금과 다른 일을 했었을 때는 한 8대2 정도로 회신이 필요한 메일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런 건 힘들죠. 아, 네, 그래서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요 최소한 1시간은 자리에 앉아갖고 그 어제 퇴근 이후에 온 메일에 대한 회신 메일 쓰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진짜. 아, 회신하다 보면은 한 점심 먹을 때쯤 되실 것 같은데. 네, 최소 1시간 이상 투자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회신을 요하는 메일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래서 그때도 되게 좀 짜증났었고, 아니, 그냥 퇴근 그 이후에도 전화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전화 안 하고 메일로 남겨놔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메일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쵸. 뭐, 말 안 해도 청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티를 그래서 내야 뭐- 되거든. 일한 티를 네. 내야 되거든. 티 내는 거 플러스 나는 이렇게 일했다라는 증거를 또 남겨놔야 되니까, 그쵸. 그런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뭐 어찌됐든 과거에는 이제 그랬었고 요즘에는 그나마 좀 회신이 필요한 메일이 많이 줄어서 요즘에는 그냥 출근해서 아침에 2, 30분 정도는 그냥 뉴스레터라든지 그런 공지 메일을 좀 읽어보는 데 시간 할애하는 것 같네요. 아, 진짜 저는 그 메일을 많이 받지만서도 메일의 그 파급력이, 메일 한 통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라는 거를 사실 피부로 잘 체감을 못하고 살잖아요. 뭐 일단 조금 더 얘기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뭔데요? 그 이제 파급력 하시니까 네. 생각이 나서 제가 예전에 막내 때 네. 그 저희와 이제 거래했었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A라는 회사 그 저희와 거래했었던 회사를 삼성전자로 치면 네. 저희가 그 약간 뭐 1차 협력업체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때 어떤 일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원청 회사에서 저희한테 어떤 뭐 제품에 대해서 그 발주를 이제 내면은 그 발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제품을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그 영업 담당이 이번 달에 실적이 급해. 그래갖고 자 고객한테 발주가 안 나왔네. 근데 물건을 준 거예요. 이게 소위 업계에서 왜 밀어내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밀어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딱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메일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뭐 누구누구님 이거 실제 이제 발주가 없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선발주건이라서 가라발주? 가라발주건이라서 이거 우리가 반품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메일을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메일 보낸 다음에 10분 뒤인가 전화 와서
막 엄청 막 이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메일 보내면 어떡하냐고. 막 음. 그러면서 그런 공식적인 루트로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부터 해갖고 막 뒤집어졌어요, 진짜. 그래, 진짜 뒤집어져서 그때 손해를, 결국에는 뭐 그런 메일을 보냈으니까 반품도 못했죠. 왜냐면 그 영업 담당은 꼼수로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공식적인 그 채널인 이메일을 사용해갖고 당신 이거 꼼수 부린 거니까 우리 못 받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메일을 썼으니 그 사람은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막내 그래갖고 때인데 깜짝 놀라셨겠네. 예, 그래서 그때 저 거의 심할 썼을 뻔하고 막 저희 선임한테 저 차장님 저 어떻게 저 사직서 써요? 막 이러고 막 그랬었다가 이 일을 계기로 그 회사에 이름이 완전 알려졌어요. 그래갖고 워크숍에 갔는데 거기 임원 높으신 분이 저랑 유명해지셨네. 악수하시면서 유명해지셨어. 오, 자네가 그 유명한 그 친구인가? 하면서 막 진짜 아니, 그 일반인인 뭐 장과장이면 네. 저 같은 사람이 그 정도면 네. 그 저는 그 파급력 하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몇 년 전인가? 그 미국 대선 치를 때 그 힐러리 맞죠? 힐러리. 해킹. 힐러리 이메일 해킹돼가지고 막 유출돼가지고 난리 엄청 네. 났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막 집요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메일 유출 같은 거에 좀 타격을 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고, 맞아요.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대선 나갈 일은 없으니까 뭐 그 크게 뭐 몸에 와닿지는 않는데 대신에 저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 그래도 좀 됐긴 됐구나. 시간이 이제 한 2, 3년은 지났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죠. 뭐냐? 이 죽일놈의 랜섬웨어. 와. 진짜 저도 경험이 있어서. 랜섬웨어가 딱 이제 그것도 이제 이메일 통해서 타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메일 통해서 타고 들어왔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초반에 이제 그 엔드 유저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다 이렇게 암호화돼 가지고 확장자가 이상하게 바뀌고 막 다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 좀 엔드 유저가 센스가 있어서 그거를 초반에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잘했네. 막 네트워크 단선시키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동 조치는 빨리 됐긴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제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게 만약에 사내 시스템이나 파일 서버 같은 데까지 퍼졌으면 와우. 난리 나지. 진짜 난리 나요, 진짜 그러면. 뭐 저는 어떻게 뭐 감당해? 그 다음 사유는 뭐 그 다음 스텝은 뻔하지 뭐 퇴직서에 뭐라고 적지?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겠죠 진짜. 아니 진짜 보면 전산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안이 이제 그런 부분 같아요. 네. 뭐 요즘 뭐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멀웨어, 멜섬웨어 종류도 뭐 엄청난데 너무 많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각 종류들의 이제 랜섬웨어든 뭐든 간에 문제가 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 맞아요. 그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예방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법들이 다양하고 막 하루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지. 뭐 생각해 보면 그 왜 요즘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요즘 A형 독감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독감의 그 백신도 바이러스가 난 다음에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안사고도 똑같은 것 같아. 미연에 방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애초에 불가능해. 그런데 하지만 적어도 안전장치를 몇 개라도 해놓으면 뭐 그런 거지. 뭐 운동한다고 뛰어댕기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질 거를 타박상 정도로는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산쟁이를 하시는 그 IT 관리자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그 정도로만 잡아도 그 정도 관심만 조금 어느 정도만 가져줘도 임팩트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아니 그래야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언제든지 맞아요. 날 수 있고 그거를 예견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 뭐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뭐 기본은 좀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설명할 때도 이거는 뭐 새로운 그런 기법에
그런 뭐 악성 코드였거나 아니면 뭐 랜섬웨어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좀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봐라,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기법을 우리 막 탈탈 털렸는데 예산을 줘야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역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긴 한데 그 전에 일단 욕은 신나게 먹고 시작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거창하게 무슨 뭐 회사의 이익을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명분보다도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건 우리 밥줄 문제거든. 아유, 저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밥줄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장 과장님?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게 저도 예전에 그 이제 다른 일 할 때 이게 보면 보안 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이제 많은 보안 회사들이 강조하는 게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사고를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들을 뭐 종합적으로 이제 모아놓은 게 우리의 솔루션이다. 그래서 뭐 우리 솔루션을 도입하면 이런 사고를 방어할 수... 잠시만요. 재채기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시원하게 하세요. 네, 아이고야. 자, 다시 하면, 예. 그 보안 회사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의 솔루션을 사용하면 지금 예상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다 이게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못 막아요.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랜섬웨어 한창 유행할 때도 앞다퉈서 보안 회사들이 주장했던 게 우리 회사 솔루션 쓰면은 랜섬웨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막아요. 못 막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 공격받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공격받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최소화시키는 중요한 거. 것 같아요. 네. 이미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뭐더라 랜섬웨어를 제일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 공격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들어온 놈 걔를 바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냥 고립시켜서 딴 데로 못 퍼지게 어디 저기에 고립시켜갖고 그거를 뭐 랜선 뽑으면 돼 그냥. 어디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맞아요. 그 걸린 놈이 다른 데 퍼지지 않게 하는 거. 맞아요. 이 정도가 되게 현실적인 거지. 사전에 뭐 방화벽 단계부터 뭐 랜섬웨어니 뭐 악성 코드니 이런 거를 앞에서 막겠다? 저는 솔직히 그거 다 뻥인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현업에서 일할 때 보면 그 뭐 장 과장님 얘기하신 것도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해요. 솔루션이 크게 있지 않은 데서는. 그런데 솔루션이 있는 데 중에서 반응, 그러니까 사고가 터졌어. 새로운 뭐 랜섬웨어든 뭐든 간에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네. 이거를 이제 유지보수해주는 업체들이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사실. 네, 있죠. 거기서 여기를 대응을 어떻게 해주냐.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어떠한 그 새로운 공격 타입의 뭐 네. 랜섬웨어든 바이러스든 이런 업체가 있으면 진짜 회사 단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공이 큰 게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니 업체도 중요한데 저는 담당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자가 중요하지. 네. 또라이 같은 애 만나면 답도 없어요, 진짜. 응? 맨날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쓱 한 몇 년 만에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신제품 나왔네. 신제품 나왔고 갱신하셨는데 그러더니 내 이름도 몰라. 어이없네. 뭐 이제 그 방치해놨다가 근데 이제 진짜 그 뭐 소위 말하는 가불관계 이런 걸 떠나서 네. 진짜 좋은 벤더 만나면 일하기가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편하다기보다는 어쩔 때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지도 돼요, 되게. 그럼요. 그리고 안심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데가 있으니 내가 업무 영역이 너무 넓고 많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케어를 좀 못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얘기할 언덕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있고 없고 차이가 일할 때 엄청 크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런 게. 네네네. 그러면 뭐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슥 한번 해봤는데, 네. 그러면 보안 부분에 있어서, 이메일 보안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how to를 좀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저도 이제 이메일 솔루션도 좀 뭐 다양하게 좀 써봤는데, 나름대로. 그 보안 솔루션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일단 전통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스팸 필터링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스팸 필터링 부분을 이제 좀 보면 뭐 이런 거지. 뭐 소위 말 왜 얼마 전에도 많이 문제됐던 블랙리스트. 예, 예, 예. 여기서도 똑같이 쓰잖아요. 여기서 블랙 되게 중요하지. 여기서도 뭐 중요하죠. 근데, 네.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네, 의미상으로 네, 보면 맞아요. 우리가 얘는 안 쳐다보겠다. 얘랑 얘기 안 할 거야. 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 저기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한 것도 얘들 쓰지 마. 얘들 미워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고 그렇게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를 이제 나눠가지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블랙 리스트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들은 뭐 특정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그 특정 이메일 이제 스팸을 발송하는 메일의 서버 IP 내지는 뭐 스팸 전송 사이트의 URL 그리고 키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뭐 네. 이런 제목에 그런 거 키워드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 스푸핑이라고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막 한 5천 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대량 전송하는 것들 네. 요런 것들을 이제 DB화 시켜서 스팸을 걸러주는 게 이제 가장 전통적인 그런 스팸 필터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뭐 앞에도 말했다시피 수단이랑 뭐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우, 너무 똑똑해졌어요. 공격하는 놈들이. 걔들도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역시 좀 남달라진 것 같아, 애들이. 옛날 좀 해커들은 좀 순수하지 않았어요? 순수했잖아. 낭만이 있었어. 들어와서 뭐 나 왔다 간다,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흔적 남기고. 뭐 웹페이지 웹서버 이제 해킹 해가지고 장난치는 예, 거. 처음에 포탈 화면 부분에 뭐 자기 뭐 사인 같은 거 넣기도 하고 뭐 네, 니들 네. 관리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제 좀 자기 자랑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지. 요즘은 그 기법도 왜 APT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네. 좀 이렇게 고도화되기도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애가 랜섬웨어인 것 같아요. 랜섬웨어라는 애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피해 규모가 예전이랑 비교가 안 되게 커진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 랜섬웨어라는 거에. 뭐 그래서 일반 인식이 사람은 많이 퍼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늘 보던 뭐 사진 파일, 뭐 게임 폴더 이런 게 그냥 죄다 그냥 샥 하고 그냥 암호화 걸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을 넣으래 나한테 갑자기. 아니 진짜 그거 당해보셨죠? 장 과장님도. 네, 저는 경험해봤죠. 그거 처음에 진짜 당하면 벙 쪄서 한 5분 정도를 한참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진짜, 그 색깔도 좀 이렇게 빨간색, 막 이렇게 파란색 섞여가지고 맞아요. 눈에 싹 맞아요. 들어오게 해, 진짜. 바탕화면에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그 인터뷰 하잖아요,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네. 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늘 18번으로 하는 멘트 아시죠? 뭔지 알 것 같아. 예상됩니다. 홍길동 씨는 어떻게 수석 입학을 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예습 복습한 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잖아요. 멘트 써준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 진짜. 내가 볼 땐 100%야. 앞에 네. 그 프롬프트 보면서 했을 것 같아, 거의. 네. 다 말투도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대를 가려는데 과외를 어떻게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재인가?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실상 과외를 안 하면 서울대 맞아요.
관악산 등산하러 갈 때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볼 수 있는데 자기가 학생으로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진짜. 우리 때랑 또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죠. 음. 그래서 우리 이제 샘팍의 전산쟁 이야기도 이 현업에서 이 경무에 시달리느라고 당최 우리 전산쟁이 분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시간이 없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쉐어드 IT 회원분들한테 보안 과외를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요 필요하죠.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 팀장님이 직접 현업단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전산쟁이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뭐 솔루션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지 요런 부분들을 직접 가서 이제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또 야심찬 코너 속의 코너. 그치 신 팀장이 간다. 이름도 지었어. 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반응 줘야 될 텐데. 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해서 이제 일단 1부는 이제 이쯤에서 이제 가볍게 마무리를 좀 하고 네. 2부 시작과 함께 신 팀장이 간다 코너를 통해 가지고 보안 관련 신기술 트렌드 그리고 뭐 각종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종 보안 사고 사례들. 네네. 그리고 엄청 많을 것 같아 진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쪽팔려서 다 말 못할 수 있거든. 그 현업에 계신 분만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례들 또 그리고 이제 구축하는 이제 방법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이제 현업에 있는 전산쟁이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쫙 풀어낼 거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2부도 정주행 하시는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